지금부터 공무무역, 재산권, 행정권, 주거권, 쟁취기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매기, 세대기 날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매기에 보면은 사람이 나와야지 사람이지 다 같은 인간이냐? 그런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과 법이지 모든 법이냐? 이게 바로 재개발법에서 말하는 경기법의 토지보상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재개발을 하게 되면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구 환경이 개선되게 하기 위해서 원주민들도 입주 다 같이 하고 누구나 다 공평하게 손해가 안 보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정법의 토지보상법은 절대 그렇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건설, 조합들은 이득을 보고 원주민의 분양받는 사람들 그리고 또 청약자들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이득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지금까지의 재개발법입니다. 그러나 생산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분양을 받지 못하고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생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정법의 토지보상법은 시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로 해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바로 생산자들은 바로 자기 재산의 50%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있었을 때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린다고 그렇게 로드맵을 정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니까 보니까 국민들의 세부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개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4년 전 가격으로 아파트를 묶었어요. 69%예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기자들은 연립들은 아마 50%가 안 되는 공시지가가 수두룩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세금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생산자들은 그게 너무 낮게 되면은 보상을 쫓겨났기 때문에 손해가 많이 생기겠죠. 요즘 재개발이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원주민들도 75%를 다 도장을 찍어줘서 재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재개발을 하게 되면 손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 집 살고 있는 집이 5억이다. 분담금이 5억이 나오는 그런 집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인건비와 자재값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550만원, 600만원 하면 지을 것을 지금에는 건설사들이 900만원 해도 달려들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어제 서울시에서 자체 브리핑을 했습니다. 뭐라고 브리핑했느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주겠다. 손해나는 구조에서 손해 안 나는 구조로 해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하면 뭐합니까? 철거민에 대한 알맹이는 쏙 빠져버리고 철거민들은 항상 소외시키고 재개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재개발을 이제 서로 안 하겠다고 이제 난리니까 하겠다는 구조로 좀 바꿔준 거예요. 역세권 350m 반경에서는 이종 주거지역 200%에서 준주거지역 400%로 올려주고 기부 체납 보통 15%를 받는데 그거 15% 안 받고 10% 이내로 받고 그렇게 해서 용적률을 많이 높여줬더니 손해 좀 안 나게 해줬더니 재개발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목표서 그냥 하게해서 재개발하는 그런 부분만 머리에 하는 거예요. 철거민에 대한 생각은 1%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재개발을 앞으로라도 하시면 철거민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가 소리 얘기했죠. 인간이 인간다고 할지 다 같은 인간이 아니다. 똑같은 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철거민들만 이렇게 서울에 보면서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4월 10일 선거죠. 선거를 하니까 뭐 기가 막힌 발상들이 많이 나와요. 뭐 가만히 있으면 다 알겠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명예훼손 할 때는 8만 원 나오는데 20만 원 주고 3년들까지 뭐 20만 원 주고 또 25만 원 또 돈 내는 거 있더라고요. 저 그런 거 다 알고 보니까 제발 내 재산 있는 거나 들어가지 말라고 하세요. 내 재산 있는 거 50% 이상 꺼내라는 구조가 돼 있는데 철거민이 가만히 있는 철거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칠게요. 철거민이 재개발의 공이냐? 경북구청 이승로 구청장은 이런 철거민의 대변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재개발을 그렇게 많이 도장치고 있면서 재개발을 철거민에 대한 분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거 한마디 안 해요. 정말 부정을 삭히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자질이 없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나 제대로 대변 하나 안 해줘요. 오로지 선거철에만 뭐 정신 헌신 쓰면서 뭐 하겠다 그런 것만 얘기를 올리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한 단계 레벨에 대해서 정말 선거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에 좀 참작해서 선거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의학 철거민들은 부족법에 토지부족법에 시가 보상이 아닌 공시가를 가중명이나 해서 우리의 가게, 우리의 집 모두 다 날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내 가게, 내 집이 어떤 존재였어요? 그건 내 삶이었어요. 내 삶. 그 자체였다고요. 그거 자체는 일순간에 뺏어간 거라고. 그건 죽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뭐 아니겠습니까? 보안부를 주어 실행과 제청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의학 철거민은 내 재산 50% 이상을 뺏기고 분노한다! 이승로 구청장은 보물의학 철거민들에게 기획되는 이주대책, 생계대책, 대책 수립하라! 예, 실행과 제청하고 또 실행을 듣도록 할게요. 실행과 제청. 다음은 윤호정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피해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성북 국민 여러분, 개발보다 국민이 먼저라고 하는 주제로
인사말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어문 오구역 대책위원장 민우성입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또 민주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신성불가침 영역인데 바꿔 말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곧 국가인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공산국가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로 실제 거래 가격의 반도 안 되는 세금 매길 때나 사용하는 고무줄 공시지가로 국가에서 우선 보호해야 가장 우선 보호해야 할 기본 재산권이 즉 증비권이 엄연히 존재하는 합법적인 증명사가 무색해지게 합법을 준비하여 강제로 철거와 주거의 자유를 박탈하는 엉터리 건설 문제가 60년 이상을 활보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이나 관공서나 모두가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거나 폐지하거나 개정을 하라고 180석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의석도 몰아줘 보고 또 여기에서 공정과 상식 적폐청산 얘기할 때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교 소중한 특권을 행사하고 또 몰아주었지요. 하지만 이들은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냥 그것을 투표를 해서 당선되고 나면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던가 싶게 자기들 이수동만 차리는 그런 엉뚱한 행정법 질서를 세우고 또 국민과 약속한 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턱턱 내던져버리는 이런 엉터리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세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내 재산을 반 이상 빼앗기고 허탈한 심정에서 4년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지방 단체장인 부청장은 콕배기도 안 보이고 따라서 국회의원도 콕배기, 시의원도 콕배기, 국회의원도 콕배기. 이 사람들은 과연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자기의 인신상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4년마다 나타나는 철새인지 매우 의심스럽기 짝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전국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간절히 외칩니다. 10월 5일날은 선거하는 날이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발 생각을 심사숙고해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한테 엉터리 나라를 불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구청 앞에서 떠드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살고 있던 집을 공시지가, 즉 실제 거래 가격의 45% 정도 되는 금액을 주면서 이사 가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사 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이 대장동 사건이 전국에서 매년 2,500군데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이런 식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깨어있는 시민이 구청 앞에 나와서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의 동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현명하신 성북 국민 여러분이나 서울 시민 여러분이나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앞으로도 존재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비록 눈앞에 보이는 보문호 구역이 이 자리에서 사라지더라도 다른 구역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와서 이 법은 잘못되었다, 이런 개발은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 이러면 60년 전에는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그곳에 살고 있던 분들이 대부분 무허가나 아주 힘없는 영세민이었죠. 그래서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사 갈 수도, 그럴 수 없는 형편임을 잘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그간 신문지상이나 TV나에서 많이 알고 있듯이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철거당하고 하는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울고짖고 저렇게 억울하게 하는가는 여러분들이 미처 지나가는 그림으로만 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와서 이런 거를 깊이, 저도 4년 전 그 이전에는 그분들과 별로 진대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억울하겠구나 나만 생각했어요. 이렇게 법이 잘못되고 이런 행정관세에서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는 이 재개발은, 그러면 그 재개발에서 남는 수많은 이득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여전히 조합원들한테는 조합 분담금이라고 하는 이런 금액을 걷어들이고, 또 그 지역에는 헐값으로 주민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엄청난 금액으로 분양을 하고 그것에 100배 되는 분양금으로 아주 배를 땅땅 치면서 먹고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구조를 보니까 왜 구청 앞에 와서 얘기하느냐고 합니다. 이유가 있지요.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원흉은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구청에서 승인을 내주고 구청에서 조합장들을 불러다가 교육도 시킵니다. 또 교육뿐만이 아니라 법률 자문까지 해주고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쫓아내고 저럴 땐 저렇게 조져라 라고 하면서 열심히 그걸 가르쳐주면서 우리들 앞에서는 아주 불쌍한 척하면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사기를 때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각 구청 지방 단체장들이 하고 있는 진짜 가증스러운 꼴값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예로 저희 보문 5구역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 한 사람은 제철역 바로 50m 앞에 있는 땅을 천만원의 보상아닌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주변으로 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했지만은 강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텔레비나 영화에서 보던 바로 그 장면을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들어져 나오는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내 집에서 잘 살고 있다가 지금은 너네 집 허름한 전세방에서 살고 있는 이런 현실이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이 내가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불쌍한 이웃이 엄하게
재난을 당했구나. 이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보석 성장을 하면서 따라서 유엔에서도 인정받는 세계적인 선진국이자 모범국가 반열에 들었고 민주주의 또한 포괄시대인데 불구하고 현재까지 선진민주주의를 잘 정착과 성장시키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자유시장 경제 국가입니다. 사라지신 분들은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국가에서 경제적인 약자인 보통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와 탄압을 받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면 안 되는 일이기에 이것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우리 보통 일반 국민들이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이번 2024년도 총선에서는 지역을 위해서 또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할 줄 아는 그런 위정자를 많이 선택하셔서 지금도 억울하게 공경에 처해 있거나 또 앞으로도 발생할 우리 보통 국민들의 후손들이 공공선의 입장에서 잘 살도록 우리 시민단체와 함께 동행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당연히 우리 보통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수많은 법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도 공산권을 포함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반민주적인 악질적인 법이 아직도 건설자본과 결탁하여 우리 보통 국민을 기만하고 있어 우리 보통 모든 국민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기본권 중에서도 특히 사유재산보호, 영업생존권보호, 행복주권이 반토막 이상 더불어 심각하게 훼손받고 침해받아 이를 사회에 알림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 동천과 격려 속에서 우리 보통 국민들의 후대에는 이처럼 비 내리는 날씨나 추운 날씨나 더운 날씨에도 이 당연하게 침해에 당한 기본권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이 총선에는 우리 부를 위해서 일할 그럴 사람을 뽑아야지 국회를 위하거나 자기 방탄을 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 지역 출신이다, 우리 학교 출신이다, 우리 고향 출신이다 하면서 앞도 뒤도 되지 않고 마구 찍어주는 이런 불상사는 없어져야 합니다. 과반 이상도 줘먹고 여러 가지 혜택도 호의를 많이 베풀었지만 이 호의를 베푸는 우리 국민을 호구로 여기는 이런 정치인들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얘기했죠.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부가 반드시 2024년도에는 서서 정당한 정책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각종 꼬투리에 잡아서 못하게 하면서 그것이 마치 능력이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것에 넘어갈 국민들이 없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과의 동행에서 이렇게 어려운 국민들을 탄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중앙정부 공무원이나 지방정부 공무원님들이나 이 프레임을 바꿔서 해결하려고 하는 전민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나는 모르겠다 하고 있으면 공무원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무원들이 많을수록 이 사회는 거꾸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된 절차와 행동일까요? 국민의 재산을 반투명해서 하는 개발이 이것이 온전한 개발입니까? 그리고 돈 많은 자들이 와서 그 차액을 야금야금 뜯어먹는 것이 이런 걸 조정하는 것이 이게 바로 된 정치입니까? 당신네들은 다 자기에게 한 차씩 있지요? 없는 사람 대부분일 겁니다. 32평짜리 아파트가 10억을 넘어서 2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집을 살려고 합니까? 이런 잘못된 관행이 여러분도 망치고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망치고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고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서울의 지금 65%가 아파트에서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채우려고 할까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65%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는 세계적인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연립주택도 있어야 되고 다가구도 있어야 되고 다세대도 있어야 되고 따라서 오피스텔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주택이 문제돼서 이 국가를 지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재개발을 누구든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재개발 조속 추진해갖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 누가 살게 될까요? 여러분도 못 살고 우리도 못 삽니다. 결국에 남아서 지금 전국에 11,000채가 넘는 아파트가 공마 상태로 있습니다. 이걸 개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재개발 빨리 하겠다는 사람들은 결국은 찍어주지 마십시오. 재개발이 우리 국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집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승만 부총장은 억울한 국민을 비난하지 말고 부총장의 고유 업무인 정책적 대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배려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알고 저희 국민들의 배려가 정치인들한테 개선이 되면 그것이 국민을 향한 권리인 줄 알고 호의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일 좀 잘해보고 당신이 앞장서서 국가의 안위와
이렇게 고난받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의 그 좋은 머리를 좀 써서 좋은 영향을 발휘해서 두석기 해결 안 하고 선거에서 찍어줬더니만 국민들을 호구로 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절대로 여러분들의 해안으로 잘 선별하셔서 절대로 이번에는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낙선운동을 할 겁니다. (2024년) 저희 시민단체 90여 개가 모여서 토의를 한 결과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24년 22대 총선에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다 해서 그것을 4월 2일날 그렇게 선별된 10명을 발표하고 이 사람들의 낙선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는 이런 행동을 국민들과 함께 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하면서 저희의 이런 억울한 것도 억울한 거지만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2,500군데에 대한 억울한 그런 우리 경제적 재해를 받은 이 경제적 약자인 이 철거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의원님의 인사 말씀과 인사를 받들었습니다. 한번 해주실까요? 5, 60년대 만들어진 토지 보전법의 정비법의 토지 보전법으로 철거민들에게 식당하는 공시가 보상 50%를 보상하고 내쫓아버리는 국가 자체는 각성하라! 그리고 철거민들은 분노한다! 저 말을 열심히만 하고 철거민이 되어 있는 동북구청장 철거민에 대한 주거대책은 안중에도 없다. 동북구청장, 충북구청장 각성하라! 네, 인사 요청하고 인사를 계속 이어주시겠습니다. 이제가 부창아.
기본권과 생존권을 침해와 박탈당하는 국민들에게 빛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오늘 정부구청 앞에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고약한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발로 인해 기본권 침해와 내 재산이 단서화났습니다. 주택 공급률이 104%가 넘어가고 국민의 주거 혜택 중 60% 이상이 아파트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아직도 6.25 전쟁 후 식량 언도를 받던 세계 최빈국 시절 조속으로 만든 개발 관련법으로 공공개발을 한다면서 그곳에서 살던 국민들의 재산권을 공시지가로 현 시세보다 낮은 헐값으로 평가하여 보상하였으면서도 적당하게 합법적으로 보상했다고 하는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 자유재산 보호와 행정권을 심각하게 침해와 박탈당하고 있어 이를 널리 알리고 호소합니다.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보상했다고 하는데 왜 국민들의 재산이 단소박이 났을까요? 현재 국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피폐하게 만드는 개발 악법 중 이 공법을 하루속히 폐기하는 법대 청산을 해야 합니다. 법과 현실이 다르다면 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현실은 토지나 건물의 매매를 공시지가로 할 수가 없는데도 개발지역 보상은 잘못된 법과 제도로 보상을 현수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여 선량한 국민들을 경제 난민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의 해를 구탄하면서 개발 악법 폐지를 요구한다. 1960년대에서 현재까지 개발지역 수많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양도에서 재산이 단소박난 국민들이 호소할 곳이 없어서 용산 참사, 남대문 방화 사건, 문신 자살 사건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경제 난민들을 국가에서 보듬어 사회 안정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바로 국가 위로 보상과 정책 대안 수립, 기본권 존중이다. 국가는 반드시 피해보는 국민들을 위해서 기본권인 재산권이 침해와 박탈당한 국민들을 대면해서 도움을 주어야 하며 마음이 아파 슬퍼하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상처받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일부 재산 피해자인 역전세난의 피해자는 구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발지역 주민들은 기본권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경제 난민으로 내몰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듯이 부대적하고 무시하고 있는 정부나 국민은 누가 윤리조차도 없는 것인가. 따라서 공정과 민주, 국가 필수와 악법
적폐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 후손에게는 더 이상 생활 보상도 수준이 말도 안 되는 속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단 한 명이라도 이번권의 침해와 박탈당하는 국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후대에는 공정하고 올바른 상식이 통해서 성실한 국민들이 이번권을 침해받지 않는 정의로운 삶을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지역 주민들이 재산이 안 토막나고 이번권이 침해되고 박탈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개발 악법 불폐지하고 적폐 청산하여 이번권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경북구청장 이승호는 소문 오구역 철거민들의 말을 듣고 정당한 요구에 합당한 대책을 소속히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젊은이들의 재산을 반토막 내버리고 아랑곳하지 않고 공정을 갖추고 있고 기념하는 남거라는 경북구청 몸으로고요. 젊은이들에게 수평등할 수 있는 이 대책, 세계 대책 도입하라! 네, 지금까지 대책 한 번 더 하고 기회자를 내놓고 보여주세요. 기념사 대처! 법사와의 진정한 법이지 모든 것이 다 법은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노조법의 소비조사법이 바로 그 구역입니다. 이 법은 완전히 압력법이며 공격적인 법입니다. 왜냐하면 고무도구역 철거민의 역사권상 3,500만 원 땅을 1,000만 원 남짓 보상하고 그야말로 내 재산을 시가에 반토막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제집행, 강제 철거라는 방수로 우리 철거민을 공권력을 이용하여 쫓아버리고 20년, 30년, 40년 만들어놓은 내 공든탑을 뺏어버리는 아주 악랄한 폭력적인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철거민들은 억울하고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 60년 전에 만들어진 노조법을 가지고 철거민의 재산을 50% 이상 뺏어가버리는 이 법은 정말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철거민의 재산을 뜯어가고 벼랑으로 내몰라 하는 정치권, 기득권, 지자체에는 탑승하고 사과하라! 네, 좋습니다. 얼마나 건설, 조합, 힘 있는 자들이 로비를 정말 야무딱지게 하고 있으면 재개발에서 철거민들에 대한 대책은 1%도 없고 그저 공부 그리고 비리 그리고 투기로 걸룩진 이 정치법은 하루빨리 정지돼야 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2019년도에 유엔 기재부에서도 하게 나온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암대 해거를 금지하고 협의 없는 헐값보상 금지하고 등등등 개선되어야 할 것을 정부에 지탄을 나는 적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 자기 집에서 수십 년 동안 읽어놓은 서전을 해서 내 가게, 내 집에서 쫓겨나고 헐값 보상 거의 시세 절반으로 쫓아버리면 철거민들은 어디 가냐? 정말로 죽던지 살던지 신경안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거민들은 그래서 아우성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선거철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진적으로 얼마를 주겠다, 뭐 만들어 주겠다, 뭐 놓아 주겠다, 뭐 옮겨 주겠다, 그런 말은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이 있지만은 철거민에 대한 대책은 벌써 일화가를 내주고 있는 공무원 자체부터도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그런 행태가 다양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정치권들은 본질 파악하기도 싫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하면서 재개발이 있는 한 우리들은 계속해서 너희 철거민들에게 헐값 보상하여 들어서 우리는 계속 너희들을 괴롭히고 사기를 쳐서 너희들을 금지에 몰아보겠다는 심사가 아니면 어떻게 철거민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정부 지자체 할 것 없이 다 한 통속인 것입니다. 재개발을 하더라도 반드시 시가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게 안 되었다면 거기에 더불어 투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만이 철거민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번 해주세요. 50년 전에 만들어진 도시 정비환경 분리법의 토지 부담법 제대로 정비 한번 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하면서 철거민의 재산을 착취하고 있는 철거민들의 재산을 50% 이상 빼앗아가고 있는 정부 지자체는 박살하라! 50년 전에 만들어진 합법 폐지하라! 철거법은 인하하라! 이 철거민은 박살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철거민들에 대한 기득권을 우리는 가치와 권리를 차려야 되겠으니 정부부총장은 우리 철거민들을 함께 대면하라!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대책 수립하라! 계속해서 회사에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사에 감사합니다. 자신들이 소유하며 살고 있던 가옥과 장사를 가지고 올까요? 대란으로 인해 수용당하면서 현실적으로 터무니없는 보상을 받고 재산권과 행정권이 신의 박살장에 몸으로 모여 철거민들이 이를 시정하고 올바른 개발을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행정관청이나 사업시공장은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 개인의 재량과 인권권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호해야 하므로 우리나라는 시책사업을 공익사업을 하고 운영하여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기에 되어 있는데 이를
억울한 분노와 극한 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권력과 건설회사 등 건설자본이 하나가 되어 철거민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손실이 이야기되는가. 물론 자신들은 권력이 있는 건설회사 등 건설자본을 개발해서 만들어주는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이를 충당한다고 하지만 철거민들은 이중삼중의 고난과 심리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지난 10년 전 개발적 국민들 가운데 한 사람이 국고의로 남대문을 강화하였다. 제3의 침해되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들어주는 곳이 없어 우리 사회에서 알리려고 엄청난 자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는가. 그 다음에는 충격적인 농담 참사가 발생되었는데 이들 새로운데도 갈 곳이 없어 액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구조물을 설치하였다가 이 같은 현실적으로 사퇴를 당한 민중의 참사였다. 설거지는 잘못된 재개발 과정과 제도가 번역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예정되어 사업 실행사와 시공사 위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이인한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 관련 법과조의 재과정을 요구하면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고무노무역 철거민들이 겪은 자신의 재량권과 수도권이 심해 낙찰되는 과정을 사회에 보완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와 성북시청장이 논의하여 하루속히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고무성 철거민들이 대책을 실천 후 해방으로 복귀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고무노무역 국제기획인 서울시와 성북시청에 전진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철거민의 해결을 하루속히 국제기획으로 강력한 실행을 이어나갈 것이다. 전국 철거민 협회 네, 고항고입니다. 고무노무역 철거민들은 재개발의 최대 피해자다! 50년대 법을 가지고 지금도 철거민을 불러놓고 철거민들을 자랑으로 내버리는 성북구청장 이승모 구청장 박수하라! 이승모 구청장은 철거민의 대책을 하는 고무노무역뿐만 아니라 성북구의 철거민이 너무나 존재한다. 재개발을 할 때 보급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철거민에 대해 우선시하라!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공무 철거민들은 우리 살아온 아재가 우리 삶의 전부였죠. 그게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생명도 무너지거나 다름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성북구청장은 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심각하지가 않은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 철거민들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성북구청장 이승조 구청장은 고무노무역 철거민에 대한 대책으로 번역하라! 네. 오늘 날씨가 이렇게 흐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무노무역 철거민 경제 여러분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가치와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나온 것이니까
계속해서 단결 투쟁만이 우리의 사실인 것을 명심하시고 투쟁에 임할 것을 강구하면서 모든 실패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그랗게 모여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와서 집회를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지하철 전철역에서 50m, 100m 정도 되는 이런 땅들을 1000만원 내로 내쫓아 놓고 그거를 얼마 전에 3,600억이 넘는 돈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300%죠. 3,600만원이 아니라 곱하기 3을 하면 숫자가 많아서 제가 계산이 안 됩니다. 자우지가 1억이 넘어가는 건 틀림없죠. 그러면 1000만원짜리를 1억으로 둔갑을 시켰는데 이게 합병값입니다. 그러면 3,300평이면은 곱하기 3,300을 하면 3,3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오는데 도로구역은 그렇게 큰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건설하는데 900억이면 뒤집어 씁니다. 3,300억이 남았는데 900억을 들이면 그러면 공짜로 나눠줍니까? 우리 조합원들한테? 아니죠. 추가 분담금이랑 또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장동입니다. 대장동도 헐값의 주인을 쫓아내고 막대한 분양 수익을 가지고 지들끼리 뭐 지하수지 뭐니 하면서 저작권이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조만간에 재판이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장동 같은 곳이 전국에 2,500군데가 있다는 거 우리 국민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4월 5일날 투표하실 때도 고민하시고 4월 10일날 투표하실 때도 고민을 하셔서 진정으로 우리 부를 위해서 일할 사람만 뽑아야 됩니다. 엉터리 반장을 뽑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